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세증시세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 이틀 좀 부진한 모습이죠. 워낙 많이 올라갔었던 국내 증시였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아주 기가 막힌 깜짝 발표에 코스피 그 지수만큼은 막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한 주당 5만 원대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삼성그룹주의 이 불같은 장세가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자아지는 그런 오늘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종목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보실 테니까 저희는 삼성전기 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좀 달라왔고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여전한데요. 삼성전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을까? 바닥주냐, 천장주냐를 놓고 한번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살펴볼 거고요. 메디포스트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문가들의 시각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도 접수 지금부터 빨리 주세요. 02786-102-1023번. 사실 코스피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 이 삼성그룹 좀 빼면 흐름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목 접수 주셔서 오늘장에 맞는 대응 전략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열어두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들 하세요? 저희 세 종목씩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착각 시간, 매매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지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아니오스탁 최용화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삼성그룹주 일제히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 잡혀 있습니다. 고가의 MLCC 가격 인상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아울러서 2월에 이제 공개 예정인 갤럭시 S9에 삼성전기의 고사양 제품들이 많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삼성전기 오늘장에서 1.42%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0만 7천 원 선 구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가 천장일까 아니면 바닥일까 이렇게 놓고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바닥일까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두 분 다른 의견 주신 거 맞죠? 예. 박지원 사장님, 바닥이다. 이제 그럼 올라갈 일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실까요? 네, 저는 삼성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래 이제 실적이 좋지 않던 기업이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MLCC였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기의 MLCC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에 컵 한 개에 MLCC 담아놓고 이게 몇억 원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죠. 이거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저쪽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MLCC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MLCC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부품 팔아서 매출의 대부분을 충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MLCC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MLCC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80%대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 MLCC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IT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도 전장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고사양의 그다음에 가격이 비싼 MLCC의 탑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MLCC 가격의 상승은 삼성전기의 핵심적인 수익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사막 콘덴서가 막 급등했는데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막 콘덴서도 MLCC 만들어요. MLCC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막 콘덴서가 급등한 거지 꼭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도 MLCC 쪽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중소형 OLED, 그러니까 대형 TV에 들어가는 OLED가 아니고 중소형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가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LCD였는데요. 작년에 애플이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는 OLED로 만들겠어라고 하면서 BH, 인터플렉스 급등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거의 10배 올랐죠. 이유는 이 중소형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을 하는 거고 뭐 애플이 한번 잘 팔리면 1억 대씩 팔리는데 만들 수 있는 데 한정되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OLED, 중소형 OLED 이 RF PCB를 만들 수 있는 데가요. BH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기업들 몇 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이 기판 사업부도 맨날 적자였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애플이 아이폰 X가 잘 안 팔린대.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나올 3개의 신형 아이폰에는요. 3개 중에 2개는 OLED가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애플이 OLED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만들 수 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부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인데 이쪽 부품업이 좀 좋지 않아요. 성장이 좀 멈췄다라는 이슈들이 많은데 삼성전기가 듀얼 카메라를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데 요새 스마트폰 하이엔드급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의 기술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게 OLED 그리고 듀얼 카메라 이 2가지 정도뿐이 없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새 여자분들은 듀얼 카메라에 있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선호해요.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네. 요새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 파리 에펠탑 있는 벽화 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뒤에 화면 날려버리면서 인생샷이 됐다 뭐 이런 광고 하잖아요. 내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만 주목받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플래그십 모델에만 들어가지만 만약에 미드엔드급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 LG노텍이 실적이 왜 급증했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애플의 듀얼 카메라를 납품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삼성전기가 삼성 쪽에 듀얼 카메라를 납품합니다. 물량, 판매를 더 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카메라에 2개의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요. 이게 전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에서 상단 뚫으면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10만 7천 원 선, 13만 원 선까지 올라가 준다면 최근 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뚫지 못했던 그 구간, 박스권 그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 최영호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번 챙겨봐야죠. 천장이다. 네. 외쳐주셨죠. 진짜요? 천장인가요? 예, 제가 그간에 계속 나와서 뚫는다라고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천장이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삼성전기가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MLCC 부분의 성장성은 앞으로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전기차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또 전장 부품이 많이 탑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장 부품의 성장성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G 출시가 아직 안 됐는데 3G, 4G 때보다 5G 때가 MLCC가 더 50% 정도 더 많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듀얼 카메라 모멘텀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올 VR, AR과 관련해서 3D 카메라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삼성전기의 어떤 그 카메라 사업부 모듈 사업부 부분도 성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조금 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에서 그 달러화가 조금씩
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데 달러와 약세가 조금씩 둔화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강세로 돌아선 건 아니고요. 달러가 강세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시장이 조금씩 수급이 둔화될 부분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봤거든요. 하지만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보니까 네. 코스피 시장이 1% 가까이 그렇죠.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제 관점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설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설 이후에는 저는 다시 또 강세 마인드로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만 조금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우려감을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공백감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아이폰 X가 정말 잘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폰 X는 조금씩 안 되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이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히 올해 상반기 1, 2, 3월 달에 있을 그 스마트폰 공백기를 어떤 부분으로 채울 수 있을까가 사실 저도 큰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우려가 있어서 삼성전기 솔직히 이 가격에서 떨어져 봤자 저는 뭐 10% 조정 정도는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일단 제 시장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사실 거의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목표가도 12만 원으로 드릴 만큼 좋게는 보나 이제 우려감이 좀 있어서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을 해드려 보고요. 다음 종목에 대한 판단도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다음은요. 자, 바로 이 기업입니다. 삼화네트워크스요. 91년도에 설립됐고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뭐 올해는 작년에는 한 편 정도의 드라마를 내놨는데 올해는 3편 정도 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흥행이 된다면 중국이든 넷플릭스든 판권 판매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삼화네트워크스 1%대의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1,770원대 조금 더 올려다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화네트워크스 주가는요.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을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각각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최영화 연구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컨텐츠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실시간 기준으로 759억입니다. 참고로 이제 2016년도에 산하네트워크스가 한참 드라마를 잘 만들 때 세전순이익 기준으로 한 77억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드라마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변혁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나왔었는데, 못 봤어요. 예, 좀 사건이 있어서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또 사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화네트워크스가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실 2016년도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드 이슈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서 중국 쪽에도 이 IHQ가 이제 드라마를 수출을 완료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도 일정 부분 좀 열려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넷플릭스 부분도 저희가 결코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넷플릭스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그래 너희 가입자 수 얼마나 느나 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가입자 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드라마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IHQ 같은 종목도 좋지만 이 삼화네트워크스는 또 짱짱한 작가님들 세 분을 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지만 이런 드라마 제작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의 어떤 그 실력, 연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 드라마가 매번 내용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절묘하게 딱 끝나는 부분이라든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권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한류 열풍도 어느 정도 몫을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스 아마 2016년도 실적 정도는 나올 것이고 아마 그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PER을 좀 적용시키게 되면 현재 부분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도 좀 챙겨주세요. 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은 근데 시장이 한 1, 2주 정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2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만 받쳐준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다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으니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림이 나올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계속 이제 보시는 모양입니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들여다보고 있는데 박재영 차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업종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가 올해 들어서만 50%가 올랐습니다. 48% 올랐는데 그동안 안 올랐었던 종목도 아니에요. 빵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네. 작년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한 달 동안에 50% 올랐다라는 것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 회사 시총해봐야 700억 조금 넘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쪽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뭐 디즈니에서 컨텐츠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돈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M&A라든지 뭐 합작회사라든지 이런 걸 세울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700억짜리 50% 지분만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300억, 400억이면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싸요. 아까 뭐 우리 최영하 연구원이 이야기했지만 연간 70억씩 버는 회사가 700억이면 PER 10배잖아요. 이런 컨텐츠 업체들 많이 받는 애들은 뭐 30배, 40배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싼 상황이고요. 사드 피해줍니다. 이들도 역시. 맞아요. 우리가 네. 드라마 만들면 중국으로 판권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판권 팔다가 최근에 이 판로가 좀 막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에도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2,500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500원까지요.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많이 뿌릴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중요성, 유튜브에 대한 예의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한시즈익스테이트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도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것입니다. 메디포스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메디포스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이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대혈 사업, 또 줄기세포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등 다방면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주가 움직임은요, 지금 현재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만 7,8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지금 천장인가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뚫는다. 됐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먼저요. 추천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1월 달에 여전히 좋습니까? 별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탐탁지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사실 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실체가 없는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체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디포스 실적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랬어요.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관절염 치료제라는 것이 관절염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하는 약은요. 2, 3단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 네. 통증을 줄여주는 단계. 메디포스트는요. 4단계 치료제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술한 다음에 이 카티스템을 맞으면 연골의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통증 완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메디포스트가 유일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 상승, 그다음에 판매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트셈이 올해 연매출 100억을 돌파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로 연매출 단일 제품으로 100억을 넘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누적 시술도 7,000건을 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동아ST에 위탁 판매하던 걸 자기네들이 직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높아졌고요. 2005년도에 한 250곳에 불과하던 시술 병원이요. 지금 40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적인 이제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하면서 뭐 의료비 부담을 많이 낮추겠다. 사실 카트셈이 맞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에 만약에 등재가 된다. 지금 5년 실효성 평가 이후에 등재 여부를 뭐 체크를 하는데 등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니까요. 뭐 시술 받는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 그러니까 신생아가 폐가 조금 기형으로 나오는 이제 희귀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희귀병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좀 긍정적으로 15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최영화 연구원께서 이제 천작이다라고 네네. 외쳐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뭐 시장에 대한 제 견해가 조금 반영된 게 좀 역시. 크고요. 네,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천장이라고 말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바이오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PE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보면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워낙에 종목 분석을 좀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디포스트와 몇몇 바이오 기업들은 최소한 흑자를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기업들은 좋게 보기는 합니다. 원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 유상증자를 해서 다시 이제 돈을 타내서 또 연구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매출을 창출을 시켜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디포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전일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의 이제 종목 맵을 좀 보면은 바이오 쪽이 좀 많이 꺾였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심하게 꺾인 게 사실은 바이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뭐 꺾여봤자 5일선까지 붙는 정도의 조정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설 전까지 이러한 조정 흐름이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메디포스도 그렇고 일부 고밸류 주식들은 설 이후에는 분명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고 메디포스트가 이제 KRX 300에도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아서 금일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자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네. 다음 주보다는 좀 다다음 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죠. 많이 네. 이제 숨가쁘게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쉼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시각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작업들은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대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세 종목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봤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아이온스탁 최영화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